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내란으로 연결되는 도화선이 되었죠. 그 도화선이 되었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부른 사람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사람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입증할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정치인 체포나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지시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주어 없는 싹 다 잡아들여, 이 말이 전부였는데, 이 말은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인 체포로 연결시키게 되면서 판을 키운 도화선이 됐습니다.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은 자신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서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했고, 파장은 급속도로 증폭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싹 다 잡아들여라는 말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홍장원의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이 통화를 한 것은 계엄 당일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통화를 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과 직접 했지 차장과는 상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간 것으로 착각을 하고 홍장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고, 다시 20여 분 후에 홍장원이 깜짝 놀라서 헐레벌떡 이제 콜백을 했던 것이죠. 콜백을 받고 윤 대통령이 지금 국정원장이 부재 중이니까 상황 관리 잘 해라. 한두 시간 후에 내가 전화할 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전화 잘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홍장원이 원장님 부재 중이 아닙니다, 어디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거기서 끝났을 일입니다.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 이제 국무회의를 하려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물었더니 미국 출장은 내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장원과 통화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장 부재 중이니까 상황 관리 잘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원장이 국내에 있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 이런 말을 조태용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11시 가까이 되어서 이제 홍장원에게 아까 통화를 하면서 한두 시간 후에 전화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신경이 쓰이고 해서 격려차해서 홍장원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하면서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방첩사 잘 도와줘라, 방첩사는 예산도 없고 정보도 국정원이 많으니 방첩사를 잘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사무와는 전혀 무관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계엄 사무와 관련한 지시를 할 것 같았으면 당연히 국정원장에게 얘기했을 것이란 게 윤 대통령의 설명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홍장원은 이때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고, 그래서 곧바로 육사 후배이기도 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여인형 사령관이 얘기를 잘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니 그제서야 여인영 전 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더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받아 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장원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싹 다 잡아들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나 하고 질문하니까 말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면서 당시 통화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인 대상자와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누굴 잡아야 한다는 부분까지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국정원 차장에게 잡아들이라면 뭘 잡아들이라는 얘기겠습니까? 간첩을 잡아들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듣던 정형식 재판장이 좀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정형식 재판장은 여 전 사령관이 검거 인력도 없는 국정원에 검거를 요청해달라고 한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도 김 변호사가 계속 추궁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이 검거니 위치 추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도 할 수가 없다, 또 협력 이야기를 하는데 방첩사령관이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런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재판 중에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작년 12월 6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에게 넘어가면서부터 탄핵부터 뇌란제 등 모든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박선원의 공작으로 모든 일이 꾸며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박선원 역시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원 1차장을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홍장원에게 박선원에게 혹시 약점이 잡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홍장원과 함께 국정원장 특보를 지냈던 김모 특보가 고발을 당했는데 홍장원 역시 그때 김모 특보와 함께 약점이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지금 세간에는 해외 담당인 홍장원이 100억 원대의 국정원 공작금을 유용했다, 이런 찌라시가 나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장원은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홍장원은 만약 그랬다면 검찰총장 출신이신 대통령께서 나를 2년 넘게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느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작금을 이용했다면 얼마나 비밀스럽게 했을 텐데 그 일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로 그 일을 알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냈다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죠. 홍장원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인데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김계리 변호사는 박선원에게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정보를 조작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또 홍장원에게 평소 이재명, 우원식, 박지원 등 기타 민주당 의원들과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홍장원은 통신기록 조회를 했으니까 확인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인정을 한 것이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 최고위급 인사가 야당 의원들과 사실상 내통해오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선원이라는 저 종북주의자가 뭔가 장난을 쳤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 본인을 포함한 정치인 체포 명단을 알려준 사람도 홍장원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은 진작부터 파다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장원은 또 자신이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해임됐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12월 6일 아침 국정원장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홍장원을 해임시켜야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자세한 이유는 통화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길래 원장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때 전자서류로 홍장원을 자르고 후임 1차장 인사까지 결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알려져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통령 허가를 받고 잘랐다고 밝혔습니다. 홍장원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과 조태영 국정원장의 말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홍장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조태영 국정원장이 홍장원을 자르는 얘기를 할 때 그때 이미 홍장원은 박선원에게 쪽지를 넘겼던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도 국내 담당관도 아닌 해외 담당 1차장에게 그것도 직접 체포 지시를 하지도 했던 사실도 없는 대통령이 그것을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임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 전 차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우리가 들어도 사실은 해외 차장에게 정치인 명단을 불러주면서 체포해라고 했다,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윤 대통령이 어제 변론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홍장원이 어제 정인석에 들어서면서 인사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모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건 전 특정사령관의 주장 역시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박선원이 등장합니다. 곽 전 사령관은 대장 출신인 김병주가 현역 작전사령관일 때 김병주의 밑에서 참모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주의 참모 출신이죠. 투스타 출신인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은 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김병주와 박범계, 박선원 그리고 민주당 전문위원들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회유당한 정황이 있다면서 곽 전 사령관을 추궁을 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는 곽종건 사령관에게 공익제보자로 추천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원 빼내라, 이런 말은 의원 빼내라 라는 말로 둔갑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병주, 박선원과 함께 유튜버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면 곽종근은 분명 처음에는 요원들을 나오게 해 이렇게 말했는데 박선원과 김병주가 국회의원들을 꺼내라는 거죠 라고 말을 수정해주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어제 탄핵심판 정인으로 출석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를 하라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4차례 전화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덜치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부분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할 때 대통령 등에게 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 이런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계엄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 이런 질문에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국회 측이 검찰 공소장을 인용해서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 대부분은 저의 발언 내용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역시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김 전 장관도 지난달 23일 탄핵 심판의 정인으로 나와서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면서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의 동정을 살피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나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처럼 내란으로 몰아가는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이 흔들리게 되면서 탄핵 심판 자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